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주택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알쏭달쏭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확인할 때는 이게 언제적 얘기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보실 자료는 2025년 4월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자는 보유주택수하고 임대수입 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내가 이거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인가? 일 텐데요. 우리나라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든 전세로 주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세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 채가 아파트라고 해보면 대략 시세 17억 원 하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2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 금액은 꼭 신고를 해야 하고요. 전세금하고 보증금 수입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신고 때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인 600만 원만 수익 금액으로 신고되는 겁니다. 국내에 주택이 3채 이상 있으면 월세 수입은 당연히 모두 수익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요. 전세금하고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도 수익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전세금, 보증금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는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보증금하고 전세금의 합계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는데요. 3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금,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초과 금액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를 수익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소형 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하는데요.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하니까요. 이것보다 크거나 비싼 주택은 비소형 주택이 되는 겁니다. 보유주택수는 개인별로 계산하지만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유주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세에서는 보유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놨는데요. 보유주택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만 세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걸로 보게 되고요. 만일 소유 지분이 50대 50같이 동일하면 공동소유자가 각각 한 채 보유한 걸로 계산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지분이 동일한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해서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주택수를 세는 방법이 좀 특별한데요. 부부는 각자 보유한 주택수를 모두 더해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으면 이런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해서 모든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식입니다. 만일 부부가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 지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 소유주택이 되고요.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으면 이 경우에도 합의해서 한 사람 소유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유주택은 부부만 합산하는 거고요. 부모하고 자식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에서 소수지분인 분도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주택수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경우는 4채를 임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인 김국세 씨는 4개 주택에서 모두 소수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세에서는 김국세 씨가 소유한 주택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타인 씨는 3채를 소유한 상황이고 최삼자 씨는 2채를 소유한 상황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주택수 계산 방법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만일 첫 번째 서울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 중에서 김국세 씨에게 떨어지는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주택은 박타인 씨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김국세 씨도 본인 주택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김국세 씨에게 돌아오는 임대 수익 금액이 커서 김국세 씨도 본인 주택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공동명의도 주택임대소득세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동사업자를 선택해서 2분 중에서 대표자를 입력해주고 대표자, 비대표자 별로 소득을 분배 비율별로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은 기존에 홈택스로 신고할 때 작성한 화면인데요. 금년인 2025년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 완전히 개편돼서 신고서 작성 화면이 달라졌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도 주택임대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금년 5월 초에도 주택임대소득세 공동명의 신고서 작성 방법을 유튜브에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미니파이어 채널에서 최신 영상 검색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 소유로 신고할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 남편하고 전업주부인 경우인지 맞벌이 직장인 커플인지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을 누구에게 귀속되는 걸로 신고해야 세금이 더 적을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누구 걸로 하는 게 좋다더라 하고 막연하게 신고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예상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자칫 수십만원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세금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요. 전업주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해서 본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소득금액 등에 따라서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매달 10여만 원이 넘는 지역건보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별로 예상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는 건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할 필요도 없고요. 홈택스 화면에서 전체 메뉴,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세 모의 계산을 선택해 주고요. 가장 최근 연도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세 모의 계산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서 우선 주택임대소득 내역을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본인의 다른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더 내려서 예상세액 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세를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 대한 예상 세액이 계산돼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상황이거나 은퇴생활자가 연금소득하고 주택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이용한 종합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기본인데요. 하지만 만일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연초에 연말정산했던 결과 그대로 두고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정해진 필요경비하고 기본공제 적용해서 단순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해도 항상 분리과세가 세금이 적은 건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한 경우하고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의 세금을 사전에 확인해서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연말정산 때 납부했던 세금 금액하고 이번에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을 합산해 보고요. 다음으로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을 주택임대소득하고 한꺼번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의 세금 금액을 확인하는데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세금이 더 적은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거니까요. 사전에 이 두 가지 금액을 꼭 비교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앞에서 확인했었던 홈택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에는 청소비, 난방비 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기세, 수도세 같은 실비들은 주택임대소득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지만요. 청소비나 난방비를 추가로 받는 게 있으면 이런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 받은 거에 이런 금액을 추가하면 신고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고지된 금액을 초과해서 임의로 더 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런 초과 금액도 주택임대 수익 금액에 추가해 줘야 하고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서 직전년에 발생한 주택임대 수익 금액도 신고하고요. 해당 임대주택의 공동명의 소유 여부도 신고하게 되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도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중에 유튜브에서 미니파이어 채널 확인해 보셔서 최신 영상 참고하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